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7일 한국자유총연맹 이 창립식 축사 여기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네.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발언 듣고 좀 맨 처음에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다. 예. 그래서 어제 김종대 음, 교수님은 음. 놀라지 않았다. 그렇게 그래요? 이건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아니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꿈을 꾸는 줄 예, 알았다. 꿈속에서 예. 지금 제가 전두환 시절에 그 공안정국이 지금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옛날 꿈에서 네. 그 그 군대 가는 꿈도 꾸고 그렇죠. 맞아요. 뭐 전두환 시절에 온갖 탄압을 받던 그런 꿈도 네. 꾸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공안정국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진보적 인사들, 제야 시민사 인사들을 용공 세력, 좌경 용공 세력이라고 네. 몰아붙이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정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자주 군사정권이 잘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거 정말 꿈속에서 꿈꾸는 줄 알고 꿈속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또 공안정국이 오는 건가? 공안정국이 오면은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인권 희생자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전국이 얼어붙고 경제도 위축됩니다. 경제도 위축되고. 왜냐하면은 많은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또 냉각되고 네. 그리고 정치권이 냉각되다 보면은 당연히 경제도 또 얼어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딱 한 세력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요?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그 의도로 공안정국을 조성한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권력을 거고.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 그래서 그때가 딱 근데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 공안정국을 할 때도요. 네. 뭐라고 그랬죠?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좌공용경 세력, 용공좌경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용공 세력. 예, 좌경 용공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반국가 세력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좌경 용공 세력은 그에 비하면 참 귀여운 용어다 생각이 들 귀여운. 정도입니다. 예. 반국가 세력, 반국가다. 글쎄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아니 그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한 건 뭐냐? 이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검찰총장 할 때 왜 가만히 있었냐? 이런 세력이 있다면 다 정말 수사하고 어떻게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어제 보니까 국회에서도 네.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하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네. 종전선언 이야기하고 뭐 평화협정 이야기하고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종전선언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 네. 뭐 가짜 평화 주장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자, 종전선언. 종전선언은 지금 우리가 정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한국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멈춘 겁니다. 전쟁 중이라는 거죠. 네, 이게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이고 네, 잠깐 이런 멈춰 있는 이제 상태고 그렇죠. 전쟁은. 휴전. 네, 휴전하고 나서 휴전을 유엔이 주관해서 휴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걸 국제법적으로 통상 정전 협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휴전 협정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전 7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휴전 상태가 70년간 계속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세계 신기록이 불명예스러운 세계 신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그러면 이제 당시에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는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빨리 회담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해서 거기서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협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강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것들을 공식적으로 조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이게 이제 평화협정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1차 세계대전 뭐 베르사유 조약, 2차 세계대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뭐 이런 식으로 전쟁 끝날 그렇죠. 때는 뭔가 있었죠. 네, 전쟁을 끝나는 조약. 그래서 정전협정 4조 60항에는 바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정전 상태, 휴전 상태가 70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종전선언. 바로 그 평화협정의 1조 1항이 종전입니다.
아, 그렇죠. 종전이 돼야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화조약, 평화협정 체결하면은 모든 강화조약, 모든 평화협정이 1조 1항이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제 관계국들은 이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한다. 네. 이게 1조 1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범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어떤 불가침의 경계선은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전쟁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차적인 합의들을 쭉 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강화조약, 평화협정의 1조 1항이 종전선언인 겁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평화협정을 이야기한 건 휴전협정에서부터 이미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네. 우리가 그걸 이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원래 이 정전 협정 할 때부터 이제 평화 협정으로 가자. 그러면 그 안에는 이제 종전선언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원래. 당연히 이제 그 안에 종전선이 처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럼 정전 협정 맺을 때 그 네.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것들을 전 정부에서는 하려고 한 네. 거였네요. 예.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많은 역대 정부가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북한하고 합의한 건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남북 기본합의를 통해서 네.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도 다시 계속 말씀드립니다. 1조 1항이 종전선언입니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키자면은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체결한 유엔사와 북한과 중국,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유엔사는 미국을 비롯해서 1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네.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지 않겠습니까?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 제1조 1항이 종전선언이니까. 그리고 노태우 정부 북한하고 합의까지 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네. 그럼 노태우 정부가 최초로 지금 우리 남북 관계사에서 북한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약속한 물론 평화협정 체결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체결하자 약속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평화협정 1조 1항이 종전이기 때문에 그럼 네. 노태우 정부도 반국가 세력인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또. 실질적으로 유엔사 해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유엔사 해체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왜냐하면은 평화협정 체결을 안 한 거니까 네.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도 안 되고 문재인 정부 때는 평화협정 체결하려면은 많은 복잡한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평화협정 체결하려면 또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한 당사자가 되겠죠. 네. 남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런 평화협정이라는 어떤 조약을 체결하려면은 미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또 찬성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국 사이에.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완전한 비핵화 협상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의 1조 1항만 딱 떼내가지고 평화협정 체결하는 것은 길고도 복잡한 과정이 거치니까 1조 1항만 떼내가지고 종전선언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거부터 이제 하자. 예, 그것부터 하자고 한 할 수 겁니다. 있는 것부터 하자. 예, 먼저. 그러니까 평화협정 1조 1항만 떼내서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하고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이제 평화협정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평화협정 하자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평화협정 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담대한 구상. 예, 담대한 구상. 윤석열 정부 공약입니다. 또 평화협정 하자는 거는 비핵화하고 나서 평화협정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럼 평화협정 하면은 평화협정 1조 1항이 네. 종전선언인데 그럼 윤석열 정부도 결국은 자신이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고 지금 자기 모순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유엔사 해체 문제가 논의가 네. 되지 않은 거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겠네요. 아직 종전선언 그 1조 네. 1항만 논의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런데 정작 유엔사 해체가 언제 많이 논의된 줄 압니까? 언제 논의? 사실상 노태우 정부 때 유엔사 해체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예, 노태우 정부 때는 세계적으로 탈냉전의 시대가 막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사회주권 정책도 붕괴되고, 있었고. 예, 북방 정책 노태우 정부 펼치면서 노태우 정부 때 1991년 12월 13일 날 북한하고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 제5조에 남북한의 평화 체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적인 탈냉전의 분위기와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오히려 노태우 정부 때 보수 진영에서 유엔사 해체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헬기왕성한
어떤 이 청춘이었습니다마는 제가 네. 보수 진영에서 유엔사 해체를 논의하는 걸 보고 물론 이제 보수 진영에서 유엔사를 당장 해체하자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왜냐하면 평화협정 체계를 논의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전 관리가 아니고 이제 평화 시대로 그렇죠. 가는 거니까요. 평화 시대로 가는 거니까 이제 네. 유엔사 말고 다른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유엔사라는 것은 정전을 관리하기 위한 네, 건데 이게 맞습니다. 정전협정이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네. 그러면 유엔사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태우 정부 때 보수 아하. 진영의 학자들, 이 보수 진영에서 유엔사 해체에 대한 논의들이 오히려 학문적인 활발하게. 논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 아주 그 새파란 이 네. 열혈 청년이었는데, 야, 우리 이 보수 진영이 네. 이런 논의를 하는 것들은 보수가 이 세계사의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진보보다 더 먼저 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셨네요 그 당시에 예.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노태우 정부가 그 당시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네. 또 노태우 정부가 당시 77 선언을 했습니다. 77 선언이라는 것은 북한을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거 통일을 지향하는 예. 보수 정권인데 좀 예. 획기적인 그런 여러 그렇죠. 가지 조약들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에 네. 평화 통일을 선언했던 것과 같은 그 연장선에서 77 선언을 한 겁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의 선의의 동반자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북한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북한이 문을 안 열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이제 붕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문을 안 여니까 그럼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북방으로 우회해서 북한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북방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돌이켜 본다면은 노태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하는데 해왔던 네. 보수 정권으로서 해왔던 역할이 컸다고 저는 이제 노태우 정권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게 진정한 보수구나. 그러니까 우리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가 이렇게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 이게 진정한 보수의 모습이고, 네. 진보라는 것은 국가와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뭔가 좀 공동체는 보수가 강조하고, 그리고 진보는 인간의 어떤 권리의 발전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가 맞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진정한 보수 정권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전선언의 의미부터 좀 쭉 풀어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어떻게 보면 지금 논란의 한 중심이 되는 건 발언이 돼버렸는데요. 왜 이런 발언했다고 보세요? 우선은 그 지난 정부와 너무 심하게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 국정 목표를 자신의 철학에 입각해가지고 설정을 하고 네.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이걸 추진해 나가면서 성과를 만들어서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부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뭐 새는 좌우로 나간다 그런 말도 있듯이 진보 정부가 못했던 부분들을 보수 정부가 또 메꿔 가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보수 정부가 이 국가 민족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수 정부가 어떤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보다는 네. 오히려 지난 정부하고의 차별성을 통해서 지난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붙임으로써 자신들의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있지도 않았던 네. 뭐 유엔사를 해체하려고 했다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던 거는 어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시기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하고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고 네.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는 비핵화도 또 우리 중요한 과제이고 동시에 이 한국 전쟁 지금 70년째 되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평화 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 네. 이게 서로 맞물려야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네. 이 비핵화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디딤돌을 넣기 위해서 평화협정에서 제1조 1항을 떼내가지고 네. 종전선언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미가 협의해가지고 미국
북한한테도 제안하고 그래서 그렇죠. 종전선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많이 무르익었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하노이에서 깨져버렸던 거죠. 실제로 이제 하노이에서 잘 됐으면 하노이에서 북미 사이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들이 또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노이가 깨지고 나서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자기네들은 이제 2019년 가을부터는 북한은 더 이상 종전선언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또 북한은 종전선언 안 한다 그러는데 2020년도에도 종전선언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앞에 종전선언을 통해서 비핵화로 가는 디딤돌을 놓고 비핵화의 속도를 성과를 내겠다는 이런 전략과는 조금 다른 접근인 거죠. 이제는 하노이가 깨지고 나서 아예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대화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비핵화의 어떤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그런 디딤돌을 놓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대화를 위한 징검다리를 만들어 놔야겠다. 그러면 기존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다 공감대가 있었던 이 종전선언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내면은 그러면 하노이가 깨졌지만은 하노이 깨진 이후에도 종전선언 논의를 디딤돌로 해가지고 다시 대화가 재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략 차원에서 우리 지금 70년째 지속되고 있는 전쟁 상태를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시키고 북미 대화 발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전략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 조금 차별성을 가지고 싶어하는 게 정권의 당연한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무슨 뭐 반국가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지금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북한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그 수단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종전선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것들을 던져야죠. 그걸 던지고 주변 국가들과 협의하고 그래서 북한을 다시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징검다리를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징검다리를 만들지 못하고 과거 정부가 무슨 뭐 종전선언 하려고 했던 게 그게 뭐 반국가 뭐 이런 식의 정말로 무시무시한 걸로 과거 정부를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 정부를 그렇게 부정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만들고 그렇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그걸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궁극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왜냐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다 심지어 그 보수적인 사람들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리고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런 것들을 판국가 세력을 해버린다면은 그동안의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에 대해서 논의해왔던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많은 전문가들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네.